작년 봄에 금지옥 잎의 소중한 길을 떠나는 길은 가족에서도 우리 딸을 시집 보내면서 마음이 기분이 계속 좋지 않았다. 우리 딸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매우 우둔하고 착한 아이였기 때문에 자기 할 일을 뜻 지키며 열심히 해왔고 시집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훌륭한 집으로 갔다. 이별의 마음은 어쩔 수 없고 딸이 시집에 가서 행복하게 사는 걸 원했다. 내 나이가 이제 5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좋은 일도 힘든 일도 많이 있었지만 딸을 아름답고 올바르게 잘 키워서 시집으로 보내준 나로서는 앞으로의 삶에 더 큰 만족이 없을 것이다 싶었다. 그러나 인생은 다 내 마음 그대로가 아니고 좋은 일이 오면 나쁜 일도 반드시 따라온다. 처음으로 이런 일을 겪으면서 언젠간 함께 그이들과 함께한 시간을 집에 틀어박혀 울기만 하는 동안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사연을 이야기할 만큼 능력이 되었습니다. 딸의 사정상 너무 자세히 쓸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딱 하나뿐인 외동딸이 있습니다. 남편은 둘째를 가지길 원했고 시댁 식구들도 아들을 묵묵히 원했지만 저는 처음부터 아들이건 딸이건 자식은 하나만 가질 것으로 결심하고 결혼했거든요. 우리 집안 형제가 모두 6남매입니다. 형제가 많은 것은 좋은 점이 많았지만 넷째로 태어난 자매는 위와 아래에서 상대적으로 부모님의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시집가서 가정을 꾸리게 되면 반드시 아이를 딱 하나만 낳아서 금이야 오기야 모든 사랑을 다 주며 키워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아이도 좋아하고 시댁에는 일남일년 남편 밑으로 여동생 하나뿐이어서 우리가 아이를 많이 가질 원했지만 다행스럽게도 제 생각에 동의해 주었어요. 그래서 첫째를 가지고 나서 더 이상 임신을 하지 않겠다고 시댁에게 선언했을 때도 남편은 결혼 전에 했던 약속을 지켜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다만 우리 시어머니가 조금 옛날 분이라며 며느리가 집안대를 끊어놓는다고 역정을 내시긴 했지만 아이를 제가 낳지 어머님이 낳았나요? 예전 어느 명절날에 제게 둘째로 아들을 낳으라고 한참을 잔소리한 적이 있었는데 꿈쩍도 않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에 문법적으로 수정한 문장을 참고해 주세요. 아이가 기운을 다해 열심히 자라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나는 그저 곧은 잘하는 것이었다. 그때 엄마도 그런 점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더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더 나오라고 쏘아붙인 적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에게 말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그렇지만 정작 말하고 싶은 대목을 다 말하고 나면 그 뒤에는 시어머니가 둘째 아이를 가질 것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뿐인 딸에게 온전히 사랑을 다해 키워왔습니다. 다행히도 지능적인 아이로서 성적이 최상위권은 아니었지만 서울에 있는 원하는 대학과 전공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공부만을 강요한 것도 아니었고 배우고 싶은 취미 생활은 대부분 지원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악기도 2개를 다룰 수 있고 수영은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해서 아마추어 대회까지 나갈 정도로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악기로는 피아노와 플룻 정도는 간단히 연주할 수 있고 대학에 입학하면서는 자신이 과외하고 아르바이트를 통해 번 돈으로 요가와 필라테스를 배우며 자기 자신을 가꾸는 아이였습니다. 그 결과 제 딸이지만 제가 봐도 날씬하고 예쁘고 능력 있는 팔방미인이어서 남주기 아까울 정도였습니다. 저는 정말 누구나 예쁘다고 인정할 만큼 아름다운 얼굴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 대신 우리 딸의 아빠는 눈도 크고 이목구비가 뚜렷하게 이국적인데 다행히 딸은 저와는 안 닮고 아빠를 아주 많이 닮았습니다. 키도 170 이상으로 매우 큽니다. 손발도 길쭉하고 예전부터 친척들이나 주변 이웃들이 우리 딸을 보면 슈퍼모델이나 미스코리아에 나가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주변에서 많이 호들갑을 떨고 그랬기 때문인지 우리 딸도 대학 다니던 시절에는 정말 내가 진짜 미스코리아에 한번 나가봐 라는 농담 아닌 농담을 종종 했어요. 그러던 딸이 대학교 4학년이던 23살 때였습니다. 졸업반이라 운동할 시간도 없다며 매일 공부하고 졸업 논문을 써야 한다며 밤새 도서관에 틀어박혀 살던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들어와서 마지막 대학 생활인데 추억을 쌓고 싶다 하면서 가장 친한 친구와 둘이 미인대회를 나간다며 설쳐대기 시작하더라고요. 없는 시간 쪼개서 운동도 다니고 피부관리도.
열심히 봤더니 결국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아왔습니다. 미스코리아처럼 TV에 나올 정도로 대단한 큰 대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딸의 이름을 검색하면 뉴스에서 사진이 나오는 정도라서 신기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제 딸이 예쁘다고 며느리로 삼고 싶다는 말을 하더라도 제 눈에만 예쁜 딸일 것이라고 생각해왔는데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아오니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대학 생활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한 딸은 졸업하고 어학연수 1년을 다녀왔고 원하는 회사에 취직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 회사는 제법 크고 들어가기 쉽지 않은 곳이었지만 재미삼아 나갔던 미인대회 입상 경력이 취업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그렇게 입사한 우리 딸은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에서 소문이 퍼져나가는 정도였습니다. 직원도 많은 회사였는데 안 그래도 남자가 많은 회사에 미인대회 출신의 새로운 여직원이 들어갔다는 소식이 퍼지자 사내의 많은 싱글 남성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게 될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입사한 지 1년도 안 지나서 회사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대쉬를 받았는데 딸이 다 거절을 놓았다고 하더군요. 제가 바라보기에는 우리 딸이 너무 일찍 시집가길 바라지 않았어요. 그동안 열심히 살았고 회사 다니며 돈을 벌며 자기의 삶을 좀 더 즐길 수 있고 다른 아이들처럼 여행을 하거나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 스스로의 인생을 살아가길 바랐습니다. 남자친구 사귀는 것도 다 큰딸의 선택이다. 인생이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지만 결혼에 대해서는 몇 번이고 조금만 천천히 하라고 당부했었거든요. 결혼을 늦게 해야 한다는 제 말에 따르면 자기는 결혼을 안 하고 평생 엄마 아빠랑 같이 산다고 했던 딸이 회사 다니던지 겨우 2년 만에 남자친구를 데리고 우리에게 인사하러 왔습니다. 이전에는 남자친구를 만나지 않았냐고 잔소리를 했을 때도 남자애는 관심이 없다고 했던 아이가 얘기도 없이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라며 남자를 데리고 집으로 찾아왔을 때 우리나 남편 모두 크게 놀랐어요. 아빠 품에서 평생 살 줄 알았다며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딸이 데려온 남자는 키도 크고 허우대도 멀쩡했으며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물었더니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해요. 직장 상사라고 해서 어릴 적부터 딸의 생각을 존중해주며 우리 부부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했던 우리였으므로 결혼하고 싶다는 말이 나왔을 때는 놀랐지만 받아들여주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 제 나이도 27살이면 결혼하기에 너무 어린 나이도 아니었기에 다 좋았는데 부모님께서는 결혼 상대에 대해 정확히 소개를 해주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서운함도 있었습니다. 단지 남자 한 명을 데리고 와서 회사 동료라고 소개하니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며 생각을 말렸는데 나중에 상견례 때 만나보니 사돈이 될 사람은 딸이 다니는 회사의 부사장이었더라고요. 회사 사장과 친척인 집안 사람이라고 하는데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심지어 동네 치킨집 사장의 아들과 결혼한다고 해도 먼저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다면 상대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줬을 텐데 제 딸은 상견례 날 만나기 전까지 어떠한 언지도 저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더해 상견례 하다가 나중에 남편이 그쪽 부모들한테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서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상견례를 마치고 딸아이에게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왜 말 안 했냐고 했더니 오히려 저에게 한다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지 시아버지가 누군지가 뭐가 중요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다 어이가 없을 정도였어요. 딸은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것인데 집안이 무슨 상관이냐고 했지만 그건 자기들 사정이고 어른들의 사정은 그렇지 않잖습니까? 상견례를 마치고 막상 결혼 준비를 하면서 공개하지 않고 비밀스럽게 하여 혼란이 있었고 결론적으로 가족들의 인정을 받으려면 솔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안과 그쪽 집안 사이의 경제적 격차가 새삼 느껴졌습니다. 예비부부는 혼자 살던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기로 하였지만 거실 1개와 방 1개가 있는 그 집이 남편과 저가 살고 있는 3개 방 아파트보다 훨씬 비싼 집이었습니다. 저는 부부 모두가 평생 맞벌이를 하며 재테크와 부동산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집을 빨리 구입하고 살며 모은 돈도 상당한 편이라고 생각했지만 딸을 시집 보내다가 돈이 한순간에 소멸되는 것 아닌가 불안해졌습니다. 사위와 사돈댁에서는 원래 살고 있던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혼수를 많이 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저와 남편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혹시라도 눈높이에 맞지 못해 부잣집으로 시집간 딸이 후 평생 무시당할까 걱정되지 않았나요? 시집살이 당할까 두려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맞추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며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고 말했던 시어머니 집에서도 결혼 준비가 진행되면서 하나씩 원하는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전제품은 삼성이나 LG와 같은 국내 브랜드의 고급 라인으로 맞출 줄 알았는데 그들이 선호하는 제품으로 사오면 좋겠다며 처음 들었던 모르던 스윗 브랜드를 알려주었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맞추다 보니 나중에는 아예 리스트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깜짝 놀랄 정도로 많았습니다. 냉장고는 웬만한 중형차 한 대 가격으로 신혼부부의 살림에 1,000만 원을 넘는 와인 냉장고가 왜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하나가 부담스러운 가격이었고요. 저희가 예상했던 딸의 결혼은 이미 예산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뿐인 딸을 시집 보내는데 빈손으로 보내기 어려웠고 게다가 집까지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을 알아서 일정 금액 이상은 혼인코자로 부담하는 게 올바른 처사라고 판단했습니다. 적금을 다 써서 남편이 가지고 있던 주식도 팔아서 제대로 부담하기 위해 가랑이를 아끼지 않고 노력했습니다. 가구와 가전제품 모두 그쪽에서 원하는 수입품이나 고급 제품들로 주문을 하고 가구들의 잔금을 다 치르고 난 후 텅텅 빈 통장을 보면서 남편과 함께 곤혹스러운 눈빛을 교환하며 우리는 웃었습니다. 비록 우리 부부는 평생 회사원으로 일한다 해도 저희는 월급을 받으면서 살아왔지만 우리 딸은 특별한 고생 없이 시댁 가족들에게서 사랑을 받으며 살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녀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딸을 잘 키워주신 시댁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그들은 우리 남편에게 고급 승용차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자동차는 1억 가까이에서 받고 돌려드리기는 애매하고 받기엔 부담스러웠습니다. 기분은 좋기도 했지만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혼수의 비용으로 정말 없는 돈까지 끌어다가 모두 줬는데 이런 고급 자동차를 답례로 편하게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격차를 느꼈습니다. 아무튼 선물은 받으면서도 되돌리기 어려워하면서 받게 되었습니다. 딸을 시집 보냈어요. 서울의 큰 호텔에서 성대한 결혼식도 올렸고 주변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저도 우리 딸의 미래가 꽃길만 걸을 줄 알았습니다. 시집에 간 이후로 텅 빈 딸의 방을 보면서 가슴 한 구석이 찔려서 눈물을 흘리곤 했어요. 그래도 자주 전화하고 주말에 집에 놀러 오는 덕분에 조금은 아쉬운 마음을 달랠 수 있었네요. 아마도 너무 부유한 집에 시집을 보내서 같은 서울에 살더라도 심적으로 더 멀게 느껴졌어요. 딸은 항상 사위가 잘해주고 시누이님도 너무 좋은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행복하니까 엄마 아빠 걱정 말라고 시집 남편 자랑도 했어요. 즐겁게 지내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두 사람이 사는 집도 비싼 곳이었고 시댁은 아예 한남동에 마당 있는 고급 주택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직접 가본 적은 딱 한 번뿐이었는데 정말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였죠. 저희는 좀 평범하게 살아도 딸이 잘 사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남편과 제가 평생 벌어도 그런 집에서 한 달도 못 살겠지만 우리 딸이 시집가서 상류층에 끼어 사는구나 생각하면 그냥 너무 신이 나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렀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몇 달 살지도 않은 신혼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를 다시 한다면서 올여름 2달 동안 한남동 시댁에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2층짜리 넓은 집이라 방도 여러 개 있었고 낮에는 일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딸이 시댁에 들어가서 산다고 할 때도 딱히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이후로 딸이 시댁을 욕하는 것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고 시부모님이 잘 대해주시고 예뻐해주신다고 하셔서 함께 살더라도 시집살이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최근에 딸이 한 번 자기 시댁으로 놀러오라고 하는 바람에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괜찮겠냐고 물어보니 엄마가 해주신 집밥이 먹고 싶다며 반찬을 몇 가지 만들어서 놀러 오라고 하더군요. 단지 내가 우리 집으로 오면 되는데 불편하게 너희 시부모님 집에 어떻게 가느냐고 했더니 이제는 자기가 갈 수 없다 합니다. 시댁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여름 휴가를 갔고 2주 동안 쉬는 동안 스스로 집안일을 해야 한다고 해서요. 결국 제가 하루 가기로 했어요. 반찬만 대충 건네주고 오겠다 생각했죠.
이것저것 만들어서 택시를 타고 한남동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했더니 마침 집에 있는 딸의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때가 딱 두 번째 방문이었네요. 대문을 지나 마당을 건너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니 딸이 나를 반겨주었어요. 한 달 정도 못 본 사이에 왠지 피곤한 듯한 딸의 모습을 보니 안쓰러웠습니다. 제가 싸운 반찬을 내밀며 밥 잘 챙겨 먹으라 하고 나는 바로 돌아가겠다고 했더니 모처럼 왔는데 편하게 있다가 가라면서 사부인이 딸에게 차를 내오라고 시켰습니다. 불편하게 사돈과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요. 잠시 후에 제 딸이 차와 간단한 다과를 준비해서 내가 오려고 하는 거라고 해요. 그런데 이거 아니야? 저번에 백화점에서 내가 샀던 것이 있잖아. 아직도 커피를 마실 때랑 차를 마실 때를 구별을 못해서 제가 보는 앞에서 딸에게 말을 주는 것 같았는데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다시 쟁반을 가지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시집에 갔다지만 제가 옆에 뻔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괜히 제가 뭐라도 했다가 나중에 불편해질까봐 참았고 아무리 좋다 해도 역시 시댁은 시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딸이 다시 쟁반을 가져왔고 제 옆에 앉으려는 때에 날씨가 흐리기 시작하여 비가 올 것 같네요. 같은데 밖에 입을 걸게 된 이유가 다시 들어와야겠다고 사돈이 말했습니다. 말을 꺼내자마자 1초 만에 딸이 일어나서 마당으로 뛰어나가 이불을 가져왔습니다. 딸은 한두 번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시어머니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도 그렇지만 친정 엄마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 너무 한 거 아닌가 싶었어요. 마당에서 이불을 가져와 2층으로 옮기고 돌아오는 딸을 보며 너무 불쌍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댁이 부잣집이고 여유가 있다고 해도 완전히 아랫사람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그동안 딸이 아무런 불만 없이 행복하다고 한 것도 진짜 행복하다기보다는 우리 부부가 걱정할까봐 괜히 거짓말을 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친정엄마가 와 있는데도 저렇게 일을 시키는데 평소에 제 딸이 얼마나 시댁 식구들 눈치를 보며 살고 있을까 싶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는 것도 그렇고 제가 오래 있는 것 자체가 딸에겐 부담이 될 것 같아 바로 정리하고 일어났어요. 더 있다가 같이 식사라도 하고 가시지. 벌써 가시냐고 배웅하는 사돈댁의 얼굴을 보면서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 집에 남겨질 딸을 생각하면서 또 한 번 속으로만 삭히고 있었습니다. 멀리 안 나간다는 하나만한 사돈댁에요. 배움을 받으며 집을 나서던 중 택시를 타는 곳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딸에게 사돈댁은 기어코 또 다른 신세를 부게 하기 위해 시켜야겠다. 너 나가는 김해 밑에 마트에 들러서 락스와 화장실 솔 좀 사와라. 돌아오면 1층과 2층 화장실 청소 좀 해. 집안일은 알아서 해야지. 내가 일일이 이런 일을 시켜야 하는가? 꼭 내가 이런 말을 듣고 있는데 하는 게 필요한지 의문이 들었다. 끝까지 참으려고 했지만 하인 취급하듯 대하는 그 말에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이거 봐. 아무리 그쪽이 집주인이라고 해도 친정 엄마 앞에서 그렇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 집 아들만큼이나 제 딸을 애지중지하면서 키워왔으니까요. 가정부가 필요하다면 제 딸 말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일하시던 분을 구하다가 한숨 돌려선 뒤 집을 나오는데 집주인은 크게 놀라서 말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대문을 열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아마 평생 다른 사람들을 부추겼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를 것 같았습니다. 딸과 함께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던 중 시어머니가 이 사건에 화를 많이 내려 할 때라고 생각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괜찮아. 걱정 마. 내가 너희 시어머니랑 싸우면 못 이길 것 같아. 저런 집에서 식모살이 하라고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 먹은 줄 아냐? 결혼도 뭐 그런 건 다 때려치우고 엄마 아빠랑 살자고. 그러더니 이야기한 후에 집에 돌아와서 내내 딸이 제품에 안겨서 울었다고 해요. 갑자기 예정에 없이 시부모를 모시고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집에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남의 집 귀한 딸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친정 엄마 앞에서 이렇게 대하는 것은 못 배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딸을 데리고 집에 오면서 풍성한 밥상을 차려 먹이고 한 번쯤은 편안하게 쉬라고 했어요. 저녁이 되자 소식을 들은 지 퇴근한 사위가 딸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사위는 자초지종을 다 들었다며 자기 집에서 살면서 그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하며 딸과 우리 부부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려면 아직 2주가 남았는데 다시 시댁에 들어가서 시부모와 같이 있느니 그때까지는 그냥 친정에서 편히 쉬다가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면 그때 데리러 오겠다며 딸을 두고 갔습니다. 사위라도 말이 조금 통하고 우리 딸을 생각해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진짜 이혼까지 시킬 생각이었는데 딸이 이제는 괜찮다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달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위와 결혼해서 사는 동안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한 달 전에 공사를 시작하고 시댁에 들어가 살면서부터 알게 모르게 아랫사람 부리듯 막대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었다고 해요. 이게 맞나 싶으면서도 시댁에서 받아온 것이 있으니 어디다 말도 해야겠지만 설정 계속 싫어하는 딸과 함께하고 딸에게 책임감 없는 말에도 말입니다. 못했어요. 차라리 우리에게 털어놨으면 좋았을 텐데 엄마가 걱정할까 봐 그러지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하네요. 저희 집에서 몇 주 동안 푹 쉬던 딸은 지금은 신혼집 인테리어 공사가 모두 끝나서 다시 시아버지와 함께 사위로 돌아갔습니다. 시아버지 쪽에서는 오해가 있으면 미안하다고 연락이 왔었지만 솔직히 아직 불편한 감정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우리 딸을 괴롭히는 건 아닌지 자주 물어보고 있는데 이제는 따로 살기 때문에 괜찮다고만 하더군요. 부잣집에 딸을 시집 보내놓고 정말이지 하루라도 맘 편할 날이 없습니다. 제 딸이 시댁에서 받은 게 많다는 것도 알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집안일을 시킨다.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친정엄마가 바로 옆에 있을 때도 아무렇지도 않게 아랫사람처럼 대하려는 것은 조금 참기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사위가 앞으로 서로 오해 없이 잘 지내겠다고 했으니 믿어야겠죠. 어쩔 수 없죠? 남들은 잘 사는 집에 딸이 시집가면서 차를 선물 받는 것이 좋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딸이 시집가면서 우리가 쓴 돈이 훨씬 더 많고 사돈댁 눈치를 보면서 마음을 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빨리 두 사람이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식에게 바라는 것은 그것 하나뿐입니다. 딸이 아무런 걱정 없이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그런 내용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